안녕하세요. 네. 지스쿨 지구과학 백인호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7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합격 설명했는데 오전에 교육학 설명회 잘 듣고 오셨죠? 네. 네. 아주 선생님들께서 되게 말들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벌써 이제 오후 시간이 돼 가지고 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박수 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비시즌이 이제 있는 강사 직업이다 보니까 비시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박수 받을 일이 이렇게 1 년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뭐 얼마나 박수를 받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수 받을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용 지구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좀 입시랑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건 시험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목차는 이제 적중 문항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입시 결과를 제가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고 어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결과 안내해 보고, 시험이랑 강사 소개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지구과학 시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 평가는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적중률인데요.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전공 지구학에 대해서도 어쨌든 적중률이 계속 높은, 모든 강사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의 이제 적중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들과 자기의 컨텐츠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요렇게 예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지 유사하게 일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 하나씩 살펴보죠. 지구과학 임용이라는 게 이제 쌤들은 이제 앞에서 문제 구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들으셨을 테니까 우리 40 점, 40 점 맞죠? 근데 40 점, 40점 시험 보면서 평가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제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상대.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그죠? 근데 1 번은 아마도 평가원일 거예요. 그죠? 평가원. 그래서 '평가원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제 평가원만 상대인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상대라고 말하면 보통 상대는 이제 시험을 보는 다른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상대는 일단 평가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극복해 낼 건지를 좀 따져 봐야 돼요. 자, 먼저 전공에 대해서 보시면요. 전공은 똑같아요. 이런 건 완전히 똑같이 나와요. 모의고사들을 이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강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교육학도 그렇고 나머지 뭐 타 과목도 그럴 거예요.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똑같은 답이 나와요. 정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어떤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말을 현상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많은 책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뭐 집 주변의 도서관은 이제 공부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사범대를 보통 사범대를 나오잖아요. 나오고 학교 중앙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은 뭐냐면요. 충격적이게도 오른쪽은 책 이름은, 요거는 한국의 토목 기술자를 위한 지질학이에요. 토목 기술자를 위한 지질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추천을 드리느냐? 이걸 다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토목 기술자를 위한 이제 어떤 이 책인데 지구과학 임용 문제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좀 머리가 이제 힘들고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좀 그러시면 옆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크다 했으니까 지구학 책들이 많아요, 실제로 각 학교는. 제가 이제 시즌 끝날 때마다 좀 여행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교원대라든가 뭐 조선대에 중앙도서관에 가 봤어요. 거기는 이제 학생 아니면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일반 회원, 지역 주민 회원 같은 걸로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일반 회원을 끊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책도 읽어 보고 하니까 진짜로 저도 모르는 책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저도 책을 그래도 한 몇백 권을 이제 읽어 보고 산 사람인데도 아직도 제가 모르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어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평가원이랑 같이 했냐?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평가원은요, 교수님이 들어가세요. 교수님.
근데 이 교수님들은 문제를 내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꼽주려고 흔한 말로 꼽주려고 막 농락하려고 여러분들을 막 엄청 막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게 무슨 말이냐? 교수님들은 이제 출제를 내기 위해서 정석적인 어떤 문제의 풀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생각해 온 자료, 여태까지 봤던 자료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다 봐야 될까? 그건 아니지만 이 책들 내에서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전공 지식 중에 암기형 외워야 될 거 2 점짜리, 2 점짜리 그죠? 암기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쨌든 자기가 이제 책 근거가 있으면 그걸 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고 싶으면 좀 더 세계를 넓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막 지엽적인 걸 하죠, 우리가. 지엽적인 것들을 내는 분들은 맞지만 그 지엽적인 걸 근거 없이 출처 없이 낸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도서들을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된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좀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좀 따라가 준다면 몇몇 지엽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100%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노력,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 이런 문제가 나와도 난 당황하진 않아. 아 원래 이런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니까.'라는 약간 이 출제 범위에 대한 어떤 애매함 은 풀리실 거예요. 출제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우리 이제 KIC 이 사이트 가 보면 그쵸? 거기에 이제 교육과정 이제 사진이 있어요. 교육과정 사진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사진을 보면 지금 이 교육과정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 어 고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부 공식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본다 하더라도 쌤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 내가 아는 내용이야.' 혹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했더라도 그 범주가 그렇게 생각만큼 넓진 않아요. 근데 왜 문제는 이렇게 나오냐? 그거는 이제 뭐 교수님들의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지지라,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처문화, 교수님이 들이 생각하는 대기과학의 범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다른 어떤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정답은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평가원에 대해서 또 쪼끔 더 이해 기반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런 문제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네 이제 평가원에 대한 상대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좀 알아볼 특질은 어떤 거냐. 이제 일단 평가원은 문제를 내는 주체예요. 그쵸? 문제를 내는 주체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험을 보는 사람은 나예요. 근데 나는 이제 보통 4년 우리가 사범대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듣고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인제 이 문제는 왜 가져왔냐면 이 문제는 저는 똑같이 그러니까 구도를 똑같이 냈어요. 문제로서 어떤 그림의 자료가 없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글로 써 있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발문이나 질문이 결국은 똑같아요. 왜 물어보고 싶은 게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은 형태는 달리하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개념은 동일한 그런 항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특징적인 게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도 똑같은 개념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평가원의 어떤 특질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임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념을 내고 싶은데 이 나의 개념 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4 학년까지 4 학년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인제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기억이 안 나. 4년 동안. 아니면 교수님이 너무 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력을 하나 밝힐 텐데 제가 정시지구과학의 2 학년도 충북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최초 합격해서 이제 다닌 예 사례가 있거든요. 전력이 있는데 어 다들 선배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선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반갑습니다. 충북대 여러분. 자 어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면 "천문학 교수님 수업은 꼭 듣지 말래." 그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어요? 졸업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시험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 예비 선생님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3 학년 수업으로 막 수업을 꽉꽉 채우면서 들었던 그런 선배님들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1 학년 입장에서는. 제가 1 학년 입장에 되어 봤는데 3 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선배님이 뭐라 하냐면 "듣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막 중간고사 시험을 올해는 그 해는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 학년 선배가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 2020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나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쪼끔 그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본 나가 4 학년 학부 과정 동안 좀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학교가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인제 그죠?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쵸? 학교 생활을 하면 그게 뭐 완전히 물 가르듯이 0대 100 이다. 100대 빵이다. 50대 50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생각엔. 쉽게 얘기할게요. 기억이 안 나요. 문제의 흐름이 4 점짜리고 4 점짜리고 4 점짜리고 유도가 식으로 써 달래요. 긴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어려운 고난이도 심화 개념을 유발시키는 어쨌든 평가원의 문제들이지만 그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호흡을 길게, 이건 긴 호흡이에요. 그죠? 나의 개념은 이런 문제들은 긴 호흡을 끌고 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거는 '아 이건 한 번은 해 보자.'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는 뭐겠어요? 평가원 교수님의 의도랑 내가 수업 들었던 학부 교수님의 의도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학부 교수님의 수업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의도, 선의를 우리가 좋게 이해해 보면 뭐가 좋겠어요? 이 개념, 등온대기에 대한 개념, 대기과학의 어떤 역학에 대한 유도, 천문학에 대한 어떤 흐름은 한 번은 끌고 가서 끝을 봤으면 좋겠다. 끝을 봤으면 좋겠다. 요런 어떤 긴 호흡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낸다는 거죠. 평가원은 그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뭐였죠? 넓은 범위에서 어쨌든 암기했어야 됐던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2점 혹은 4 점이 포함되어 있는 새끼 문제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4 점짜리 문제에서는 되게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유도 과정을 좀 연습해 보고 그런 과정이 없어. 한 번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부 때 기억 없어. 네, 안타깝게도. 학부 때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연습도 안 했어. 임용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시험장에서는 그 문제를 손도 못 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가원의 의도는 명확한 거예요. 이거를 내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이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의도는, 출제 의도, 수업 의도 거의 유사하다고요. 그렇죠? 이런 긴 호흡을 끌고 가서 한 번은 연습을 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약간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좀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어 우리가 4 학년 때까지 조금 미완돼 있거나 그런 과정이다 하면은 꼭 우리 챙겨야 되는 게 뭐죠? 그쵸. 이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더 강조드리겠지만 결국 기본서를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쵸? 평가원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 시험이란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평가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악마 같아. 나쁜 놈이야. 나를 나락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가.'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막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수강생들한테 항상 "쌤 T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약간 그 뭐 MBTI가 뭐 그렇게 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평가원도 결국엔 T예요, T 그냥. "이거 해. 안 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평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나빠서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평가원에 대한 악마화는 좀
안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평가원을 좀 이렇게 쪼끔 더 색깔을 옅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좀 더 평가원이 원하는 방향, 교수님들이 출제했던 원하는 방향대로 한 번은 꼭 괴로워도 끌고 가서 해 보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배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죠?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상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상대라고 했는데 1번 상대는 평가원이었고 그쵸? 그럼 2번 상대는 누굴까요? 2번 상대는 나의 상대예요, 나의 상대. 나의 상대 즉 경쟁자. 내가 아니고 나의 상대도 나지만 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인간이지만 나의 상대는 경쟁자예요, 경쟁자. 경쟁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배출되는 인원들도 우리가 이제 지구학 교육과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된 인원들이 있어요. 그죠? 인원들. 그 인원들이 대략 한 200 명에서 2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몇 명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왼쪽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고 오른쪽 문제가 예상 문제, 예 전공 모의고사 했던 문제인데 저는 인제 제 이력을 또 하나 밝히자면 저는 인제 어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그 최초 합이기도 하고요. 네. 빠밤. 부산대학교 지구학과 최초 합격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 학부 졸업생은 아니고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랑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학부 졸업을 했어요, 복수 전공으로. 사실 이제 지질학과랑 천문학과에서 각각 이렇게 서로 이중 전공을 서로 교차로 하는 인원은 제 학교 생활에 한 명 봤나? 하여튼 거의 없어요, 저 말고는. 그러니까 저는 복수 전공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전 지구과학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학교 마지막에 졸업하기 직전에는 지구과학 강사를 본과가 천문학과고 이제 부과가 지질학과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천문학이랑 지질학만 거의 한 30-40 학점씩을 들어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사범대니까 교직이수도 듣고 그다음에 전공도 듣고 해서 이제 한 학기에 많으면 한 번 이렇게 되니까 한 학기에 뭐 2 학년 때부터 전공 6번 들으면 몇 학점이에요? 18 학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30 학점, 40 학점, 50 학점 이렇게 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전공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전공 문제는 어려워요. 어렵다. 제 전공 문제는 어려워요. 쪼끔 어려워요, 모의고사 가면. 아이 전공 수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업은 쉽게 쉽게. 문제는 쪼끔 어려워요, 쪼끔 어려워요. 근데 왜 중요할까요? 쪼끔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시험장 가서 어 얘는 쪼끔 어려운 게 아니고 중간이라 할게요. '중간 난이도다.'라고 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간 난이도를 틀리는 사람이 내 경쟁자였으면 좋겠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문제를 좀 접해 봤고 이런 문제들을 쪼끔 더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제 중간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경쟁자들이 이거를 못 푸는 걸 네 좋아 아휴 너무 튀었나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기적이니까. 나는 붙어야 되니까. 나는 붙고 다른 사람들은 못 풀면 좋은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파트가 제가 볼 때 천문학이랑 대기인 것 같아요. 대기 중에서도 역학, 대기 역학. 항상 예 경도풍, 온도풍, 직윤풍, 이런 계산, 유도 아까 얘기했던 평가원의 두 가지 모습 뭐였죠? 넓게 넓게 범위 잡아서 근거에 입각해서 낼 거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한 흐름 끝까지 길게 쫓아가서 낼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두 개는 어렵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라는 말은 공부를 어렵게가 아니라 공부는 원래 어려워요. 저 부분들은 쪼끔 연계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부 4 년의 기억 중에 가끔 휘발되거나 가끔 내가 죄송합니다. 술을 먹어서 수업에 쪼끔 집중하지 못했거나 그랬던 과목 중에 하나가 천문학일 가능성이 높죠. 네. 제가 열심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나중에 뒤에 얘기할 텐데 커리큘럼 처음부터 초장부터 우리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천문학, 대기역학 먼저 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먼저 건드리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문학부터.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대의 경쟁자들도 분명히 뭘 힘들어할 거예요? 이들도 천문학이랑 대기역학을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대, 나의 경쟁자들이 천문학을 힘들어한다면 나는 적어도 천문학을 언제 시작해야 돼요? 남들보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강점 부분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개념도 쉽게 쉽게 일단 접근해 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지구력, 네, 그죠? 지속력, 인내력 참아요. 개념에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인출이다, 우리 스터디, 뭐 아니면 뭐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중간중간에 넘어질 일도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꼭 넘어지지 마셔야 될 거 지구력, 인내력, 우리 개념만큼은 기본서 개념만큼은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한 바퀴라고 하죠. 우리 한 바퀴 1회독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전공서는요. 1회독 완성 못 끝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전공서는요. 2회독, 3회독, 4회독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전 10월까지 이제 쟁여놓고 그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원래 그런 시험이잖아요, 이게. 네. 불안하거든요. 근데 뭐가 불안한데 예를 들면 내가 천문학이 불안한데 혹은 대기과학 역학이 불안했는데 그걸 만약에 끝까지 못 붙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호흡의 문제인데 안 끌고 가. 난이도가 어려운데 안 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4 점이니까. 음. 심화 문제니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분석은 이렇게 상대와 우리 나 그리고 평가원 요 세 주체가 특히 평가원과 나는 이제 동일시 '나는 평가원의 출제자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을 이해할 거야.'라는 어떤 과정. 나의 상대보다는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고 싶어. 상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 맞죠? 경쟁 시험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분석을 해 보도록 했어요. 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네. 2024 학년도 문제 요거 2026 학년도에도요 충격적이게도 2026 학년도에도 똑같은 계열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빈출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 가지로 구성돼 있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빈출, 그다음에 비빈출 그냥 나머지 보통 기출, 그리고 지역 기출 혹은 지역이나 미출제 이런 영역으로 파트 이제 난이도 3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데 있어서 어쨌든 빈출 주제인 거죠. 자, 우리는 고시예요. 일명 고시라고 보통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흔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학교 시험, 학점을 따는 그런 시험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린 고시에 가까워서요. 이 파트 3 지역 미출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따더라도 지금 파트 1 빈출에서 점수를 못 딴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빈출 부분 꼭 챙기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주 나오니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인출을 하든 기출을 애내독하든 기출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하고 기출의 양 밸런스가 맞아야죠. 기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중률은 기본적으로 50% 40%대는 저는 항상 당연하다. 강사로서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도 이 기출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하시면 예상이 얼추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 이런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적중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죠? 이것 좀 특이한 문제예요. 예. 그런 문제들 자주 나오는 문제. 빈출 주제만 맞춰도 우리가 너무 빈출 문제 마귤러, 지형 빈출 주제. 약간 요거는 특이했는데 어쨌든 책에서 기본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1 단계, 2 단계. 기본 빈출 기출 문제, 빈출되진 않았지만 이 역대 기출에 포함되어 있던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범위 1, 2로 삼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시 결과랑 이제 커트라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제 입시 결과를 오늘 이제 지금 현장 계신 선생님들 저희 이 자료 나눠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합격서 7 년째예요. 이제 심지어 이제 8년 차도 나오죠. 그죠? 8 년째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7년 거를 볼 때 뭐만 보시면 돼요? 모집 인원, 접수 인원, 경쟁률. 네, 경쟁률의 뭐 대략적인 구성은 평균 내면 지구학은 아시다시피 6 에서 7 사이, 많이 뽑으면 5로 내려가겠죠. 적게 뽑으면은 7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6 인데 5 냐 7 이냐 이렇게 앞글자만 보시면 돼요. 수점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1차 합격선. 1차 합격선 커트라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19 학년도부터 봐 볼까요? 61, 56, 50. 자, 요것도 하지 마세요. 10의 자리만 읽어 볼게요. 시작. 6, 5, 5, 5, 5, 5, 4, 5, 5, 5, 6, 5, 5, 5, 4, 4, 6, 5, 5. 엄청 시도별로 차이가 크죠. 쌤들 20점 차이까지도 난다는 얘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쵸? 자,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발레 한번 살펴볼게요. 2024 학년도로 올게요. 2024 학년도로 가 보면 55, 56, 51, 54, 54, 51, 55, 53, 58, 53, 53, 58. 네. 이게 커트라인이 쪼끔 낮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60이 있었으니까 아까 2019 학년도에는. 그럼 난이도는 좀 높았던 거고 경쟁자들이 경쟁이 치열했던 건데, 이게 지금 2024 학년도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분산이 되게 적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 인원,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쪼끔 늘어나긴 했어요. 조금 많지 않았지만, 근데도 커트라인이 낮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평가원이 어렵게 됐다. 두 번째, 보는 응시자들의 집단의 어떤 우리가 그 응시 평균이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보면 볼수록 인원은요, 짝짝짝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표 넘겨서 보면 늘어나고, 이게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말들 쓰거든요. 게임에서요. "역대급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또대급이다. 또대급." 제가 너무, 네, 게임에 심취한 건 아니고요. 저는 게임은 거의 하진 않는데 시즌 중에는 아예 안 하고, 비시즌에도 지금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어 항상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이제 그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롤 경기를 시청하는 걸 되게, 말하자면 페이커 팬이에요. 뭐 말하자면 페이커 팬. 근데 페이커 팬 막 이제 캐스터, 경기에 중에 그런 분들이 막 "또대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대급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대급인데 역대급인데 또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대급, 역대급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 가지고 이 시험의 커트라인이 지금 이렇게 2025 학년도, 심지어 올해 2026 학년도에도 제가 50 점대 이런 거 봐요.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쪼끔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는 건. 네. 네,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는 건. 음. 교육학이 낮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교육학은, 네, 방금 전에 듣고 오셨죠? 네. 예, 우리, 예, 지스쿨 지구학에는 워낙 전통이 있는, 예, 이제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는 정말 실력 있으신 교수님들 너무 많으세요. 그죠?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기에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심지어 어떤 강사님은 제가 들었는데, 저 어렸을 적에 저 생명과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어렸을 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 년은 넘었겠죠. 그쵸? 예, 지금 교장 은퇴 시기셔요. 장학사 다 되겠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쌤한테. "선생님 임용 시험 어떻게 치셨어요?" 그랬더니 내 임용 시험 시 언제인 줄 알고 그랬어." "내가 임용 일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 기출 문제 첫 번째 봤던 쌤이거든. 그 쌤이 여기 지스쿨에, 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강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강사님." 아직도 강의하시는 교육학 강사님도 계시고 이제 새로운 강사님도 많고 있지만, "이 교수님은 아세요?" 네, "땡땡땡 교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어, 나 1기 임용 때도 엄청 노량진에 유명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 아니고도, 자, 저희 링크 여기, 저희 유튜브인가요? 네, 오른쪽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중간 링크 삽입 딱 가시면 이제 교육학 설명에 영상들이 짜르르르르륵 있으니까 보시면 정말 대단하신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지스쿨에 전통 있는 아직도 임용 1기부터 하고 계신다는 그런 교수님들이 빽빽한 저는 정말 진짜 제가 이게 얼굴이 좀 나이가 들어 보여도요. 내일 모레 40이지만 어쨌든 저는 축에도 못 끼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많은 그런 우리 학원이기 때문에 이 교육학 열심히 듣고 오셔야 돼요. '아 얘기 왜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컷이에요, 컷. 컷은 15점. 그렇지 않아요? 15점. 플러스 몇 점? 나머지요. 알파. 전공 그리고 과학교론. 과교론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전공 과교론까지 잘 반영하셔서 해 주셔야 돼요. 맞죠? 네. 그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5점을 빼고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거 50점대면은 35, 40, 60점대면은 40점대 중후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맞냐의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강 합격률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조사해 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해 봤거든요. 정말, 정말, 정말 50%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대1, 7대 1인 시험에서 이 정도 맞는 거는 선생님들이 제 노력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잘 짜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습관, 매일매일의 어떤 루틴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적은 너무 제 자랑이고 자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분석을 이제 결정적으로 해 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앞에 20 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교육학 20 점에 몇 점? 합격자들 대부분 수기 한번 봐 보세요. 뭐 물화생지 카페 가 보셔도 되고 어디를 가 보셔도 합격자들 대부분 수기는 몇 점? 시작. 15 플러스 알파. 그쵸? 여기가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점수 배점 봐 볼게요, 여러분. 자, 지구학 교육론. 요즘에 교육론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요것도 잠깐 저희 지스쿨에는 아주 우리 전통 있고 교수님들이 빠방한 지스쿨에는 저희 김태희 교수님이 계셔요. 김태희 교수님은 실명 언급을 해 드립니다. 왜냐면 과학교육론 교수님은 저희 김태희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맨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키워드. 키 센텐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꼭 챙겨서 저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15점에서 24점 부분이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100점 만점 24점이면 좋죠. 만약에 15점 맞고 24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벌써 40점이에요. 남은 전공은 몇 점인데요? 기본 플러스 심화해서 56점이에요. 그래서 56점에서 얼마나 맞아갈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요. 지엽의 문제도 있다고 아까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평가원은 괴물이 아니고 평가원은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56점 시험을 내서 야, 다 꽈락해. 헤. 하면서 반의 반. 그럼 반의 반은 얼마예요? 56의 반 28, 28의 반. 14점 맞으라고 하면요. 이 시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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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험이었겠죠. 정말 정말 힘든 시험이었겠죠. 그럼 거기서 과교는 다 맞았다? 24점? 거기서 교육학을 막 상위권이었다? 17점, 18점, 19점? 합쳐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최소. 지금 이게 최소예요, 최소. 빨리빨리 여러분 입구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38, 15, 53점. 자, 53점이면요. 어려웠던 애 컷은 그냥 훌쩍 넘기는 거예요. 아마 올해도 뭐 어렵다고 했다면 그러면 그 컷은 넘기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했으면 올라갔겠죠, 커트가. 왜? 누구라고요? 평가원은 괴물이 아니니까. 커트를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점수 배분 살펴보시면 기본 문제도 있고 심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분야별로 따져봐도 되는데 제 생각에 분야별로 결국에는 지금 보십시오. 지질학, 대기해양, 전문학 문제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2점짜리 문제들도 아까 기본 문제들 대부분 8점 혹은 쉬운 4점, 2점짜리 그래서 8문제, 쉬운 4점, 2점짜리 섞여서 24점인 거잖아요. 그런 조합도 있겠지만 여기서 두 문제, 최소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각 세 문제씩은 12점, 12점, 12점
적어도 난이도가 뭐 천문학은 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8점. 적어도 요렇게 한 20점 30점 넘게는 난이도가 적당히 있는 서술형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긴 호흡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야별로 하나씩만 맞자. 그쵸? 아니 다 하나 아니어도 좋아요. 이거 좋아요. 대개양 하나, 천문학 하나, 지물 하나, 지질학 하나 해 가지고 4개 곱하기 4점. 몇 점이에요? 4 곱하기 4는 16점. 그러니까 전공 심화에서 저희는 전공 심화에서 16점이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왜? 더 해 볼까요, 이제? 자, 과학교육론 현실적으로 좋아요. 현실적으로 16점. 16점 3분의 2. 기본 현실적으로 28점 기입형 다 맞았다. 쉬운 4점 다 맞았다. 아 조금 감점돼요. 16점. 자, 더 해볼까요? 15점, 16점, 16점. 얼마예요? 32점에 15점이면 47점에 마지막으로 저 부탁드리는 거. 심화에서 마지막으로 배점이 높지만 무슨 타작? 지금 32에 16은 무슨 타작? 반타작 16점. 해주시면 자 47에 16점 얼마? 63점. 자 63점이면 어때요? 아까 보시던 표 자료 보시면 역대 커트가 가장 높아서 쉬운 해라고 봤는데 그중에 가장 치열한 지역에도 너물랑말랑 서울이. 저 지금 강사로서 되게 좀 쫀심 상하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저 반타작 맞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게 모든 역대 커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돌려서 얘기할게요. 집단 수준, 그죠? 조금 낮아지는 그런 세대. 인원, 또대급, 역대급 많이 뽑는 세대. 나의 스탠스, 반타작. 반타작이면 합격. 여러분, 지구과학 임용 어렵지 않아요. 쉬운 시험이에요. 쉽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누가? 평가원도, 응시자도, 내 경쟁자도. 내 경쟁자도 공부 안 하는 것 같거든. 거기에서 나마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고 나만 공부하면 돼요. 언제? 가장 빨리 1월에 전문학 가봅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시험에서 이 3가지의 이 요소들 평가원, 나, 경쟁자,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1차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강사 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2차는 네, 실험 끝까지 챙겨드려요. 강사 소개 네, 이렇게 하고요. 저 입시 정말 잘해요. 입시 정말 저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잘하는데 입시 정말 잘하고 네,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진실 혹은 거짓이란 질문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네 화면이 바뀌었어요. 빠밤 옷도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타났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입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첨언할 내용들이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붙여서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현장 버전으로 좀 했는데 현장 버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인터넷 강의도 많이 보시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로 보시는 부분들로 인지하기 때문에 좀 네, 이렇게 화면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서울대 이대 빼고 나머지라고 썼냐면요. 서울대는 결국에 다회독이에요. 자, 이대는요. 이대는 스터디예요, 스터디. 마지막으로 서울대 이대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까 학교 라인업 딱 봤는데 남자 기준으로는 서울대 이대 다음은 엄밀히 보면 굳이 따지자면은 교원대 부산대예요. 교원대 부산대. 그죠? 근데 여자 기준으로는 어쨌든 서울대 이대 서울대 다음에 이제 교원대 부산대인데 여자 기준으로는 서울대 이대도 있으니까. 근데 교원대가 거의 학교 차원에서 아주 많이 좀 지원을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정원 20 명, 이대 정원 10 명, 교원대 정원 20 명, 30명 중에 절반 정도는 일단 이 우리가 지금 1차 시험에서 합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쵸? 반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10 명 서브노트 많이 봐요, 많이. 저도 이제 충북대였으니까 충북대 백엔어 서브노트라고 막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서브노트는 결국에는 이 서브노트의 방식, 서브노트의 방법이 대부분의 학교에 적용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학교들은 이 방법, 이 학교들은 이 방법, 이 학교들은 이 방법이라면 결국 나머지 110 명은 다 서브노트를 봤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짜잔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서 분석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판서 정리 나만의 서브노트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강의를 보고 계시면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겠지만 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110 명이 다 서브노트를 보고 붙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름의 방법이 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존재하는데요. 그쵸? 반대되는 어떤 이 반예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례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서브노트만이 무조건 능사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필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칠판을 좀 썼어요. 그래서 전 판서를 되게 잘해요, 재밌게. 이런 우리가 판서를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쌤들이 한 호흡, 긴 호흡 아까 뭐였죠? 천문학, 대기역학. 긴 호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전공 인출 N회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이거 이제 뒤에 우리가 오해 질문이 있지만은 필수 사항들을 우리가 전공 인출만으로 해결하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인출과 기출과 전공서의 기본 개념의 흐름, 아까 호흡, 긴 호흡은 결국에는 서로 상보적이에요. 상호 보완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우리 전공서 목록 살펴봅시다. 시작. 천문학, 천체물리학. 서로는 아니에요. 서로는 2판이었어요. 2판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천문학, 천체물리학, 알지물, 암개론, 지질학, 정창희. 그 다음에 대기양학은 운명기상학 1권 그리고 3권. 3권도 나중에 꼭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물리양학. 그리고 가끔 알기 쉬운 대기과학. 그 다음에 그냥 해양학. 요건 서브 교재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 좀 이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 학교들 자주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N의 도구의 시점은 결국에는 이런 기본서 뭐라고요? 기본서는 무슨 정복? 완전 정복이라고 해놓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백엔너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이름은 따로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A to Z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줘야지. 기출도, 인출도, 그 다음에 개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줘야죠. 그래서 빠바밤 하고 저희는 월별 커리큘럼에 녹여냈어요. 다 녹여내요. 어떻게 녹여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12월부터 시작은 이미 했어요. 저희 기출 분석을. 그래서 촬영을 했고요. 기출 분석을 촬영했고 기출 A to Z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긴 호흡으로 또 하나 더 N회독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기초 개념은 3월 그 다음에 7월까지 각각 존재하니까 요 A to Z 개념 아까 뭐라고요? 개념은 뭐라고요? 기본서를 완전 정복하는 것이다. 근데 A to Z 기출은 따로 우리가 N회독하는 것이죠. 그렇게 커리큘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 예상 문제 풀이 들어가고 자 실전 모의고사는요. 저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저희 유명한 우리 교육학생들 링크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우리 김태희 교수님까지 해서 과학교육론과 전공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 모의고사 교육학까지
통합 모의고사 있어요. 그리고 요 실전 모의고사는 따전모, 따전모예요. 따전모. 따전모는 따로 전공 모의고사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볼 거예요. 이제 파이널 시즌에는. 그래서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책들이랑 나머지 세부 커리큘럼 우리 OT에서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출 회독만으로 할 때 주의사항 뭐냐라고 보시면 기출 회독에서는요. 네. 너무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 아니면 기본 전공서, 기출 분석 무료 강의, N 회독을 할 때 N 회독 시점, 끊는 타이밍, 남들과의 비교 다 괜찮아요. 기출 회독은 무조건 여러 번 하면 좋다. 맞는 말이고요. 아니다. 한 번 진지하게 하면 좋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저는 꼭 주장하고 싶은 게 쌤들께서 힘들면 스탑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 스탑. 오, 무슨 말이냐? 선생님, 아니 기출 회독을 스탑하면 어떡해요? 그 시간에 가만히 있어요? 그 시간에 인출 연습 못 해본 거 혹은 내가 그래도 풀었던 거. 아니, 우리가 인출을 하는데 10문제가 있는데 난이도가 상위 문제도 있고 아까 봤잖아요. 심화 문제 몇 문제? 8문제, 기본 문제 9문제, 반반 중에서 내 목표는 뭐예요? 심화 문제에서 반타작 맞죠? 4문제의 반타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때 좀 내 마음이 좀 쓰리지. 그런데 그때 내가 스탑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언제든지 멈춰도 돼.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문제들 인출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힘든 부분이지만 이게 기본서의 호흡이 길지 못해서야 기본서 호흡 길게 늘려서 가주시면 좋아요. 거기까지가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꼭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출하고 기출하고 그러니까 인출 기출하고 개념서 정독의 개념서 완전 정복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페이스가 떨어져요. 이게 페이스의 문제예요. 페이스 문제. 이게 페이스를 낮추는 길이라고요? 아니요. 이 페이스 낮아질 것 같아요. 뭐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요거 with A to Z 개념. 이게 교재가 저희가 AZ 개념 교재가 있는데 이제 그 표지가 M사에 뭔가 좀 여러분들이 뭐 좀 많이 보셨을 법한 O로 시작하는 어떤 그 교재랑 좀 비슷한 표지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래서 A to Z 개념으로 왔다 갔다 언제든 도망가도 돼요. 근데 얘는 도망가도 돼요? 안 돼요. 개념은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와의 차이예요? 나와 내 경쟁자와의 차이예요. 인출은 도망간다기보단 인출은 제가 많은 사례를 봐서 아는데 10월 달에 인출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험에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으니까 35년 기출 35일 동안 1일에 1년씩 봐야지. 그럴 수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 몇 번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지 않아요. 끊는 타이밍, 남들과의 비교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마음 쓸 수 없어요. 왜? 내가 개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인출 연습은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긴 기간이거든요. 아까 표 타임라인. 이때까지 인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더 해도 돼요. 인출. 기출은. A to Z 기출. 완전판 엄청 그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요즘에 다들 짧잖아요. 기출은 엄청 제가 길게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들으실 수 있게끔. 여러분 기출에 돈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 돈 얘기가 맞잖아요. 저희 학원 이제 부르셔도 뒤에 나올 건데 학원 부르셔 할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좋은 교육학 교수님들하고 얼마나 좋은 이 과학교육론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데 같이 패키지로 결제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 10만 원, 얼리버드 10만 원, 4만 원, 4만 원 할인이고요. 얼리버드 끝나도 계속 4만 원, 4만 원, 4만 원 그렇게 할인되면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출이 올타임이다. 기출이 9달이다. 기출 9달. 얼마나 길어요? 그거를 안 보실 거예요? 언젠간 보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 대한 이 공부 기회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념 걱정하세요. 기본소 안전정보 걱정하세요. 도서관 가세요. 잔소리해서 죄송해요. 저 T라서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결국에는 입시를 잘해야 돼요. 네. 전공 다 하는 것보다 인출 선택에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질문 바꿔보세요. 반대로. 인출 다 하면 전공 안 봐도 돼요? 인출을 다 하면 인출 오케이면 전공 노예요? 아,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출 잘할 수 있으면 전공 이미 끝나 있어요.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반성했던 거.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심화 기출, 심화 전공은 무슨 타작? 50% 반타작. 수치로 얘기하자고요. 수치로 숫자로 그게 커트라인 넘기는 거예요. 인천 사례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제가 제주도 쓰라고 하셨던 분 충격적입니다. 5명 중에 2명 뽑는데 3등인데 그분 몇 등 하셨어요? 1 또는 2등 하셨어요. 왜? 3등 꽈락이었어요. 지구과학 시험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쉬워서 응시자가 평균이 낮아서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만, 이 기출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게. 지원기출, 지투기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 실전으로 연습해 드립니다. 원서 쓸 때 지역이 제일 중요한가요? 요 얘기하고 싶어요. 요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입시예요. 돌아가서 입시예요. Back to 입시. 사례 말씀드렸어요. Back to 입시. 저는 네, 올인원이에요. 상담해드려요. 이렇게. 아시겠죠? 고3 수험생만큼 우리 지금 논술 시험만큼 경쟁률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또대급 기억나시죠? 역대급으로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한 바퀴 저와 함께 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월 OT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백인호 안녕.